서늘한 밤 공기가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을 감싸고 있었다. 서유진은 자신이 공들여 디자인한 이제 곧 신혼집이 될 아파트 현관에 서 있었다. 5년간의 연애, 그리고 2년간의 결혼 준비. 그녀의 모든 꿈과 노력이 이 공간에 녹아 있었다. 미니멀하지만 따뜻함이 느껴지는 조명 손수 고른 가구, 그리고 한민준과 함께할 미래를 상상하며 채워넣은 모든 디테일들. 오늘은 민준에게 서프라이즈로 완성된 집을 보여주기로 한 날이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녀를 맞이한 것은 차가운 정적과 낯선 여자의 하이힐이었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숨을 죽인 채 거실을 가로질렀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된 공간 속에서 침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소리가 그녀의 모든 감각을 마비시켰다. 익숙한 남자의 목소리와 교태 섞인 여자의 웃음소리. 그것은 그녀가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의 목소리였다. 그녀의 약혼자 한민준과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 배신감이라는 단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온몸을 꿰뚫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유진은 더 이상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조용히 뒤돌아섰다. 자신이 만든 가장 완벽한 공간이 이제는 가장 끔찍한 배신의 현장이 되어버린 그곳에서 소리 없이 도망쳤다. 밤의 강남거리는 마치 다른 세상처럼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끝없이 늘어선 명품 매장과 레스토랑의 불빛이 눈물을 머금은 그녀의 눈에 흐릿하게 번졌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다. 발걸음이 이끄는 대로 정처 없이 걷던 유진은 어느 한적한 골목에서 멈춰 섰다. 그곳에는 간판도 없는 낡은 문 하나가 있을 뿐이었다. 무언가에 이끌린 듯 그녀는 망설임 없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지하로 이어지는 계단이었고 아래에서는 나른한 재즈 선율이 희미하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곳은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완벽하게 격리된 비밀스러운 공간 같았다. 어두운 조명 아래 몇몇 사람들이 조용히 술잔을 기울이며 음악에 심취해 있었다. 유진은 바의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그때 한 남자가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다.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를 입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깊은 권태와 세상에 대한 무관심이 묻어났다. 그는 비싼 위스키가 담긴 잔을 기계적으로 입에 가져갈 뿐 주변의 그 어떤 것에도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쉽게 가늠할 수 없는 깊은 고독이 자리 잡고 있었다. 유진은 왠지 모르게 그에게서 동질감을 느꼈다. 바텐더가 주문을 받으러 오자 유진은 자기도 모르게 그 남자가 마시고 있는 술을 가리켰다. 저것과 같은 걸로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분했다. 잠시 후 그녀의 앞에 호박색 액체가 담긴 잔이 놓였다. 독한 알코올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얼어붙었던 감정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때 옆자리의 남자가 처음으로 그녀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의 목소리는 재즈의 낮은 베이스 음처럼 차분하고 깊었다. 힘든 날이었나 보군요. 그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혼잣말에 가까웠다. 유진은 대답 대신 희미하게 웃으며 술잔을 들어 보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의 대화가 오가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말없이 서로의 존재를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기묘한 위안이 되었다. 남자는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진 듯 보였고 유진은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였다. 서로의 이름도 직업도 사연도 묻지 않았다. 그저 각자의 상처를 술로 달래는 이름 모를 타인일 뿐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유진은 취기가 오르는 것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그 순간 남자가 그녀의 손목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의 손은 놀랍도록 따뜻했다. 조금만 더. 그의 짧은 한마디에 유진은 저항할 수 없었다. 남자는 강지훈이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기업 은성그룹의 젊은 총수.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그의 주변에는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오늘도 그는 숨막히는 비즈니스 미팅과 가식적인 웃음들로부터 도망쳐 이곳을 찾았다. 그는 이곳에서 잠시나마 자신을 짓누르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그런 그의 눈에 들어온 여자가 바로 서유진이었다. 절망에 빠진 듯한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쉽게 꺾이지 않을 강인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자신과 닮은 공허함을 보았고 처음으로 타인에게 호기심을 느꼈다. 유진은 지훈의 옆자리에 다시 앉았다. 그들은 처음으로 서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물론 여전히 자신들의 정체는 숨긴 채였다. 그들은 꿈에 대해, 환멸에 대해, 그리고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던 마음속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지훈은 그녀의 통찰력과 순수한 열정에 놀랐고 유진은 그의 차가운 외면 뒤에 숨겨진 따뜻함과 깊은 상처에 마음이 움직였다. 서로가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주는 듯한 기분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낯선 사람이 역설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자신을 잘 이해해주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밤이었다. 바가 문을 닫을 시간이 되자 두 사람은 함께 밖으로 나섰다. 취기와 함께 밤의 찬 공기가 뺨에 와닿았다. 이대로 헤어지고 싶지 않다면. 지훈이 먼저 말을 꺼냈다. 그의 제안은 대담했지만 그 안에는 망설임과 조심스러움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한없이 초라했지만 동시에 이상할 정도로 평온해 보였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었다. 나도 그래요. 그녀의 대답은 하룻밤의 충동적인 일탈이 아니라 무너진 세상 속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과도 같았다. 지훈은 말없이 근처의 호텔로 그녀를 이끌었다. 도시의 불빛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스위트룸에 들어서는 순간 현실감이 사라졌다. 이곳은 그녀가 겪은 끔찍한 배신의 현장과도 그녀가 앞으로 마주해야 할 막막한 현실과도 전혀 다른 공간이었다. 지훈은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는 유진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그의 손길에서 위로가 전해져 왔다. 유진은 천천히 뒤돌아 그를 마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오직 그녀만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이름조차 모른 채 서로를 탐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끌림을 넘어선 두 개의 외로운 영혼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행위였다. 지훈은 그녀에게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인간적인 온기를 느꼈고 유진은 그의 품에서 모든 것을 잊고 잠시나마 평온을 되찾을 수 있었다. 격정적인 밤이 지나고 새벽의 희미한 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다. 유진은 자신의 옆에서 깊이 잠든 남자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날카로운 턱선과 높은 콧날, 굳게 닫힌 입술. 그는 마치 조각상처럼 완벽했지만 잠든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위태로워 보였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빠져나왔다. 어젯밤의 일은 현실이 아닌 꿈처럼 느껴졌다. 이 꿈에서 깨어나면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되어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있을 수 없었다. 흩어진 옷을 챙겨 입은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메모지에 짧은 글을 남겼다. 고마웠어요. 이름도 연락처도 남기지 않았다. 이것은 하룻밤의 꿈으로 좋겠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잠든 그의 모습을 눈에 담은 뒤 조용히 방을 나섰다. 호텔을 빠져나오는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비틀거리지 않았다. 밤사이 그녀는 눈물과 함께 과거의 자신을 모두 흘려보낸 것 같았다. 얼마 후 잠에서 깬 지훈은 옆자리의 온기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방 안에는 그녀가 남긴 희미한 향기와 테이블 위에 작은 메모지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메모를 집어들었다. 고마웠어요.
단 2마디뿐이었지만 그에게는 그 어떤 긴 편지보다 더 깊은 여운을 남겼다. 그는 허탈하게 웃었다. 자신의 이름도 지위도 모르는 채 자신을 온전히 바라봐준 여자. 하룻밤의 상대로만 생각하기에는 그녀가 그의 마음에 남긴 흔적이 너무나도 컸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동이 터 오는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그녀를 다시 찾아내겠다고. 그는 아직 그녀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그녀가 자신의 텅 빈 세상에 들어온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만큼은 확실했다. 호텔의 회전문을 통과한 서유진의 얼굴 위로 차가운 새벽 공기가 쏟아져 내렸다. 밤사이 도시를 뒤덮었던 화려한 넌 사이는 자취를 감추고 회색빛 아침이 거리를 채우고 있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공기는 상쾌하기보다 날카롭게 느껴졌다. 어젯밤의 일은 마치 다른 사람의 삶을 훔쳐본 듯한 낯선 꿈처럼 아득했다. 그러나 그 꿈은 그녀에게 뜻밖의 선물을 남겼다. 바로 모든 것을 마주할 수 있는 차가운 용기였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그들을, 그리고 그 폐허 위에 다시 홀로 서야 하는 자신을 똑바로 마주할 것이다. 택시를 타고 익숙한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 유진은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5년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갔지만 더 이상 눈물은 나지 않았다. 아파트 현관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어젯밤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있는 낯선 하이힐이었다. 한민준과 그녀의 친구는 아직도 저 안에 있었다. 유진은 망설임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섰다. 거실은 어지럽혀져 있었고 밤새 마신 와인병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마치 전쟁이라도 치른 듯한 풍경이었다. 그녀는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진 약혼 반지를 집어들었다. 한때는 그녀의 미래이자 전부였던 그 작은 금속 조각이 이제는 손가락을 베일 듯 차갑게 느껴졌다. 침실 문이 열리고 잠이 덜 깬 한민준이 나왔다. 그는 유진을 보고는 화들짝 놀라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유진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제 연락도 안 되고. 그의 목소리는 변명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유진의 뒤에 있는 현관의 하이힐을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모든 것을 들켰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그는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유진아, 제발, 이건 오해야. 내가 다 설명할게. 하지만 유진은 그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경멸이나 분노도 담겨 있지 않아 오히려 더 무서웠다. 그것은 완벽한 무관심의 눈빛이었다. 변명은 필요 없어. 유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약혼 반지를 거실 테이블 위로 던졌다. 반지가 유리 테이블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우리 끝났어. 그녀의 선언에 민준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때 침실에서 잠옷 차림의 친구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 역시 유진을 보고는 사색이 되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유진은 친구에게는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인생에서 고려할 가치가 없는 존재였다. 이 집 네가 가져. 내 손으로 만든 공간이지만 이제는 너희 둘에게 더 어울리는 것 같네. 유진은 자신의 짐이 담긴 작은 가방 하나만을 든 채 뒤돌아섰다. 민준이 필사적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그 지옥 같은 공간을 빠져나왔다. 같은 시각 호텔 스위트룸에서 잠이 깬 강지우는 텅 빈 옆자리를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익숙한 일이었지만 오늘은 유난히 그 허전함이 크게 느껴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 위에 놓인 메모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고마웠어요. 간결한 인사말. 그는 어젯밤의 기억을 더듬었다. 그녀의 슬픈 눈빛, 차분한 목소리,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잃지 않았던 강인함. 하룻밤 상대로 치부하기에는 그녀가 남긴 인상이 너무나도 강렬했다. 그는 자신의 비서인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실장 사람을 한 명 찾아야겠네. 수화기 너머의 김 실장은 언제나처럼 침착했다. 네, 회장님. 인상차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우는 잠시 침묵했다. 이름도 나이도 직업도 아는 것이 없었다. 어젯밤 청담동 재즈나잇 배웠던 여자야.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고 키는 보통의 갈색 긴 머리. 그리고 눈빛이 아주 깊었어. 너무나도 막연한 설명에 김 실장은 잠시 난감함을 느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바의 CCTV와 호텔 기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우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반드시 그녀를 찾아야 했다. 그것이 단순한 호기심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메마른 세상에 파문을 일으킨 그녀를 이대로 놓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만큼은 분명했다. 아파트에서 나온 유진은 곧장 자신이 다니던 인테리어 회사로 향했다. 그곳은 민준과 함께 일하며 꿈을 키웠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거짓된 기억으로 남았다. 그녀는 자신의 책상으로 가 묵묵히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주변 동료들이 수근거리는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의 사직 소식은 순식간에 사무실 전체에 퍼졌다. 잠시 후 한민준이 헐레벌떡 회사로 달려왔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은 채 유진의 팔을 붙잡고 애원했다. 제발 이러지 마, 유진아.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다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유진은 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네가 말하는 우리는 이제 없어. 그리고 여긴 회사야. 공과 사는 구분해 줬으면 좋겠는데. 한 팀장님. 그녀는 일부러 직급을 붙여 부르며 그와의 사이에 선을 그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민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유진은 마지막 상자를 챙겨 들고 사무실을 나섰다. 그 누구에게도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았다. 지난 5년간의 청춘과 노력이 담긴 곳이었지만 미련은 없었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서유진이 아니었다. 배신은 그녀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새로운 것을 주었다. 그것은 바로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굳은 결심이었다. 며칠 후 김 실장은 강지훈에게 중간 보고를 했다. 회장님 찾으시는 분에 대한 단서를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바의 조명이 어두워 CCTV 영상으로는 신원 특정이 어려웠고 호텔에는 가명으로 등록했거나 방문객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카드 사용 내역도 없었습니다. 지훈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 그가 원해서 찾지 못한 것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이 여자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계속 찾아봐.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그의 명령에 김 실장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이 한 여자에게 이토록 집착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한편 서유진은 서울 외곽의 작은 오피스텔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가진 돈을 전부 털어 얻은 작은 공간이었지만 온전히 그녀만의 공간이었다. 그녀는 며칠 밤을 새워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처음부터 다시 정리했다. 과거의 성과들을 복귀하며 그녀는 자신이 한민준의 그늘 아래에서 얼마나 안주해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녀의 재능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났다. 이제는 그것을 세상에 증명해 보일 차례였다.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채용 사이트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회사들의 이름이 화면을 채웠다. 그때 유독 한 회사의 이름이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은성그룹. 대한민국 최고의 건설 및 디자인 그룹. 업계 사람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곳이었다. 지금의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높은 벽처럼 느껴졌지만
유진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가장 높은 곳을 향해 도전하기로 결심했다. 이것이 그녀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은성그룹에 지원서를 낸 후 서유진의 시간은 기다림과 좌절의 연속이었다. 그녀의 뛰어난 포트폴리오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면접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업계는 생각보다 좁았고 유망한 회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퇴사한 그녀의 이력은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한민준이 뒤에서 어떤 소문을 퍼뜨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하지만 유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고 밤에는 자신의 디자인 철학을 더욱 날카롭게 다듬으며 기회를 기다렸다. 그녀의 작은 오피스텔은 어느새 열정으로 가득 찬 디자인 스튜디오가 되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은성그룹 인사팀이라는 말에 유진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가 지원한 것은 일반 공채가 아니라 은성그룹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새로운 프리미엄 호텔 브랜드의 메인 콘셉트 디자이너를 뽑는 프로젝트 공모였다. 수백 명의 경력 디자이너들이 참여한 그 공모에서 그녀의 포트폴리오가 1차 심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이었다. 최종 후보 3인에 포함되었으니 그룹 임원들 앞에서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유진에게는 세상의 모든 소리 중 가장 달콤하게 들렸다. 프레젠테이션까지 남은 시간은 단 일주일. 유진은 잠자는 시간까지 쪼개가며 준비에 몰두했다. 그녀가 제안한 호텔의 콘셉트는 도심 속의 안식처였다. 화려함보다는 본질에 집중하고 머무는 것만으로도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되는 공간. 그것은 그녀 자신이 가장 절실하게 원했던 공간이기도 했다. 그녀는 지난 몇 주간의 고통과 절망, 그리고 다시 일어서려는 희망을 디자인에 모두 녹여냈다. 스케치 한 장, 자재 샘플 하나에도 그녀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취업을 위한 도전이 아니었다. 디자이너 서유진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찾고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무대였다. 결전의 날 유진은 서울의 중심부에 우뚝 솟은 은성그룹 본사 건물 앞에 섰다.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거대한 빌딩은 마치 범접할 수 없는 성체처럼 그녀를 압도했다. 긴장으로 마른 입술을 깨물며 안으로 들어선 그녀는 안내에 따라 최상층에 위치한 회의실로 향했다. 거대한 원목 테이블 주위에는 은성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앉아 있었다. 그들의 무거운 존재감만으로도 회의실의 공기는 얼어붙을 듯 차가웠다. 유진은 심호흡을 하며 준비해온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프로젝트에 지원한 디자이너 서유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차분했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자 유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디자인 콘셉트를 단순히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바쁜 일상에 지친 도시인들이 어떻게 이 공간에서 위로받고 재충전하며 다시 삶의 의미를 찾아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그녀의 눈은 열정으로 빛났고 그녀의 말에는 강한 설득력이 실려 있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임원들의 표정이 점차 흥미롭게 변해가는 것이 보였다. 기존의 호텔들과는 차별화되는 철학이 인상적이군요. 하지만 수익성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한 임원의 날카로운 질문이 날아왔다. 유진은 막힘없이 대답했다. 그녀는 이미 예상되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완벽하게 준비해둔 상태였다. 시장 분석 데이터와 구체적인 예상 수치를 제시하며 자신의 디자인이 어떻게 상업적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증명했다. 그녀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빈틈없는 준비성에 임원들은 감탄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분위기는 완전히 그녀의 편으로 넘어온 듯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짧은 정적과 함께 긍정적인 기류가 흘렀다. 바로 그때였다.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섰다. 모든 임원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유진은 의아한 표정으로 문 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시간은 그대로 멈춰버렸다. 가장 앞서 걸어 들어오는 남자,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수트 차림에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냉철한 카리스마. 그는 그날 밤 호텔에서 자신의 옆에 잠들어 있던 바로 그 남자였다. 그러나 지금 그의 모습은 외로운 영혼의 소유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 거대한 제국의 주인이었다. 강지훈은 임원들의 인사를 받으며 회의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프레젠테이션을 막 마친 유진에게로 향했다. 그토록 찾아 헤맸던 여자, 자신의 세상에서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던 그녀가 지금 자신의 회사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의 최종 후보자로 눈앞에 서 있었다. 그의 포커페이스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지만 그의 내면은 거대한 충격의 파도에 휩쓸리고 있었다. 그의 옆에 서 있던 김 실장 역시 유진을 알아보고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회장님이 그토록 찾던 여자가 바로 이 사람이었다니 유진은 숨 쉬는 것조차 잊어버렸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려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룻밤에 일탈로 만난 남자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대한민국 최고 기업의 CEO라니. 신의 직구준 장난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다. 그가 가진 깊은 고독과 권태의 이유는 바로 이 자리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이 위치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표정을 관리하려 애썼지만 창백해지는 얼굴까지는 감출 수 없었다. 지우는 자연스럽게 상석에 앉았다. 그는 유진의 이름이 적힌 서류와 그녀가 제출한 포트폴리오를 천천히 넘겨보았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의 입술에 집중되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이 프로젝트의 향방과 한 디자이너의 운명이 결정될 터였다. 지우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유진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날 밤의 남자처럼 따뜻하지도 그렇다고 CEO처럼 차갑지도 않았다. 그 안에는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어 오히려 더 두려웠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과연 그는 그녀를 기억하고 있을까? 아니, 기억한다면 어떤 결정을 내릴까? 회의실의 공기는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모든 임원들은 숨을 죽인 채 자신들의 새로운 총수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기다리고 있었다. 강지훈은 여전히 서유진의 포트폴리오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서는 그 어떤 생각도 읽을 수 없었다. 유진은 차라리 그가 자신을 모르는 척해주기를 혹은 자신을 탈락시켜주기를 바랐다. 이런 식으로 그의 앞에서 일하게 되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감으로 세차게 방망이질했다. 시간은 멈춘 듯 더디게 흘러갔고 그 짧은 순간이 그녀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울리는 힘이 있었다. 콘셉트가 대담하군요. 철학이 명확하고 기존의 틀을 깨려는 시도가 엿보입니다. 그는 서류를 가볍게 테이블 위로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다. 물론 리스크가 큰 제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은성그룹이 추구하는 혁신은 바로 이런 도전에서 시작되는 법이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임원들을 둘러보았다. 이 프로젝트 서유진 디자이너에게 맡기겠습니다.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세요. 그의 선언에 임원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다. 일부는 이견이 있는 듯 보였지만 젊은 총수의 단호한 결정에 감히 토를 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유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합격이었다. 그녀의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지만 기쁨보다는 거대한 혼란이 그녀를 덮쳤다. 강지훈은 그녀에게 단 한 번의 눈길도 더 주지 않고 김 실장과 함께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마치 그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의 그런 태도는 오히려 유진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회의가 끝나고 김 실장이 그녀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계약서를 내밀었다. 서유진 디자이너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의 표정은 완벽하게 사무적이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숨길 수 없는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했다. 이것은 성공으로 가는 티켓인 동시에 예측할 수 없는 운명 속으로 발을 들이는 계약서처럼 느껴졌다. 다음 주부터 유진은 은성그룹으로 출근하기 시작했다. 그녀에게는 호텔 프로젝트를 위한 별도의 팀과 최고의 시설을 갖춘 스튜디오가 제공되었다. 하지만 그만큼 주변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무명의 디자이너가 그룹의 사활이 걸린 프로젝트를 맡게 된 것에 대해 질투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았다. 유진은 그런 시선에 일일이 대응하는 대신 오직 실력으로 자신을 증명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누구보다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며 일에만 몰두했다. 그녀의 열정과 뛰어난 리더십에 처음에는 그녀를 경계하던 팀원들도 점차 마음을 열고 그녀를 따르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철저하게 거리를 유지했다. 그는 공식적인 회의 자리를 제외하고는 유진과 단둘이 마주치는 상황을 만들지 않았다. 모든 업무 지시는 김 실장을 통해 전달되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통유리창을 통해 스튜디오에서 일하는 유진의 모습을 매일같이 지켜보았다. 밤늦게까지 홀로 남아 도면과 씨름하는 그녀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그녀의 재능을 믿었지만 동시에 그날 밤의 기억이 자꾸만 그의 이성을 흔들었다. 그는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돕고 있었다. 유진의 팀이 구하기 힘든 자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 어디선가 귀신같이 그 자재가 구해져 오기도 했고 복잡한 행정 절차가 하룻밤 사이에 해결되기도 했다. 유진과 팀원들은 그저 운이 좋다고 생각했지만 그 모든 것 뒤에는 지훈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다.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유진은 처음으로 지훈의 집무실에 단독으로 호출되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라 불리는 그의 사무실은 거대하고 차가웠다. 화려한 장식 하나 없이 오직 기능적인 가구들만이 최소한으로 배치되어 있어 마치 그의 성격을 보여주는 듯했다. 지훈은 책상에 앉아 그녀가 제출한 1차 시안을 검토하고 있었다. 서 디자이너.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직함을 불렀다. 콘셉트의 방향성은 좋지만 디테일이 부족해. 이 공간이 고객에게 어떤 감정을 전달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아. 그의 지적은 날카롭고 정확했다. 유진은 긴장했지만 주눅들지 않았다. 회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번 시안은 전체적인 뼈대를 잡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디테일은 앞으로 팀원들과 함께 채워나갈.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지훈이 말을 잘랐다. 팀원들 뒤에 숨지 마.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는 서유진 당신이야. 당신의 색깔을 보여줘. 내가 당신에게 이 프로젝트를 맡긴 이유를 증명해 보이란 말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마저 묻어나는 듯했다.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말은 차가웠지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다. 그는 그녀를 단순한 디자이너가 아니라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로서 대하고 있었다. 그날 밤의 남자와 지금의 CEO 강지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다시 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편 서유진이 은성그룹의 호텔 프로젝트를 이끌게 되었다는 소식은 금세 업계에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 소식은 한민준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사를 읽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허탈하게 웃었다. 자신을 떠난 여자가 그것도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에서 화려하게 재기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그는 유진의 성공이 순전히 운이 좋았거나 혹은 그녀가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질투와 분노에 휩싸여 이성을 잃었다. 서유진, 네가 감히 내 뒤통수를 쳐. 그날 밤 민주는 유진의 전 친구이자 자신의 현재 연인인 여자와 함께 있었다. 그는 여자에게 은성그룹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분노를 터뜨렸다. 그 여자가 뭘 안다고 그런 큰 프로젝트를 맡아 분명 뭔가 비리가 있을 거야. 그의 말에 여자는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그를 말렸다. 민준 씨, 이제 그 사람 얘기는 그만해.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이잖아. 하지만 민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미 유진을 어떻게든 끌어내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유진의 평판에 흠집을 내고 그녀의 팀을 흔들기로 결심했다. 그는 서유진이 자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자라는 것을 모두에게 증명해야만 했다. 그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한민준인데 부탁 좀 하나 해야겠어. 유진은 알지 못했다. 그녀의 성공을 시기하는 어두운 그림자가 자신을 향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강지훈의 질책 이후 서유진은 프로젝트에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그의 말이 옳았음을 인정했다. 팀의 리더로서 그녀는 자신만의 색깔을 명확히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었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디자인의 모든 세부 사항을 점검하고 공간이 사용자에게 전달해야 할 감정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녀의 열정은 팀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프로젝트는 다시금 활기를 띠며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다. 한민준이 계획한 보이지 않는 공격이 시작된 것이다. 첫 번째 문제는 핵심 자재 공급 업체로부터 시작되었다. 유진이 호텔 로비에 중심 콘셉트로 선정한 이탈리아의 한 장인이 수작업으로 제작하는 특수 타일의 공급이 갑자기 중단된다는 통보가 날아왔다. 경쟁사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독점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프로젝트 일정에 맞춰 어렵게 확보한 자재였기에 팀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대체 자재를 찾기에는 시간이 너무나도 촉박했다. 유진은 이것이 단순한 비즈니스 경쟁이 아님을 직감했다. 업계에서 이런 식의 비열한 가로채기는 흔치 않은 일이었고 그 배후에 한민준이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새로운 적이 그녀의 앞의 모습을 드러냈다. 어느 날 오후 지훈의 약혼녀이자 태성그룹의 외동딸인 오수아가 그의 사무실을 예고 없이 방문했다. 그녀는 우아하고 세련된 외모를 가졌지만 그 눈빛에는 사람을 아래로 훑어보는 듯한 오만함이 서려 있었다. 지훈 씨 요즘 너무 바쁜 거 아니에요. 우리 결혼 준비도 해야 하는데 얼굴 보기가 힘드네. 그녀는 능숙하게 그의 팔에 팔짱을 끼며 애교 섞인 불평을 늘어놓았다. 지훈은 그녀의 과장된 행동에 미간을 찌푸렸지만 비즈니스 파트너의 딸이기에 내색하지 않았다. 수아의 시선은 지훈의 책상 위에 놓인 호텔 프로젝트 보고서에 머물렀다. 어머, 이게 그 유명한 프로젝트인가 보네. 듣자 하니 경력도 없는 신출내기 디자이너한테 맡겼다면서요. 은성그룹도 참 대담하다니까. 그녀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지훈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경력이 아니라 실력으로 평가하는 게 내 방식이야. 그리고 회사 일에 대해선 함부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지훈의 미묘한 방어적인 태도에 수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여자만의 직감으로 지훈이 그 디자이너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 순간부터 서유진은 오수아의 경계 대상 1호가 되었다. 자재 문제로 프로젝트가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팀원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일부에서는 회장님께 보고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유진은 단호했다. 이건 우리 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직접 해결해야 해요. 그녀는 이 위기를 강지훈에게 의지해서 넘기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스스로의 무능을 인정하는 셔츠였고 그가 자신을 동정하게 만들고 싶지도 않았다. 그녀는 팀원들을 독려하며 밤을 새워가며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 국내의 모든 자재 업체를 수소문하고 알려지지 않은 공방까지 직접 찾아다녔다. 그 사이 오수아의 공격은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재계 인사들의 부인들이 모이는 사교 모임에 나가 은근슬쩍 유진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렸다. 유진이 실력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프로젝트를 따냈다는 식의 악의적인 이야기였다. 상류층의 폐쇄적인 커뮤니티 안에서 소문은 날개를 단 듯 빠르게 퍼져나갔고 프로젝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은성그룹의 이미지에도 타격을 줄 수 있는 위험한 공격이었다. 그녀는 직접 손에 흙을 묻히지 않고 우아하게 앉아 서유진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 한 것이다. 김 실장은 이 모든 상황을 즉시 강지훈에게 보고했다. 한민준의 유치한 방해 공작과 오수아의 음험한 여론 조작에 대한 보고를 받는 지훈의 얼굴은 분노로 차갑게 굳어졌다. 한민준, 아직도 자기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아는군. 그리고 오수아는 선을 넘었어. 그는 당장이라도 나서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싶었지만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다. 그가 직접 나서는 순간 유진에 대한 그의 개인적인 감정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오히려 그녀를 더욱 곤란한 상황에 빠뜨릴 수 있었다. 또한 그는 유진이 이 위기를 스스로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지켜보고 싶었다. 지훈은 직접 나서는 대신 뒤에서 조용히 움직였다. 그는 김 실장을 시켜 한민준과 계약한 이탈리아 업체의 경쟁사에게 은밀하게 정보를 흘렸다. 곧 두 업체 사이에 거대한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고 한민준은 유진을 공격하려다 오히려 자신이 더 큰 문제에 휘말리게 되었다. 오수아에게는 직접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수아 씨,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 회사 일에 관여하지 마. 태성그룹과의 파트너십이 당신의 가십거리보다 중요하지는 않으니까. 그의 경고의 수완은 잠시 움찔했지만 그녀의 질투심은 오히려 더욱 불타올랐다. 유진은 며칠간의 노력 끝에 경기도 외곽의 한 작은 공방에서 자신이 찾던 것 이상의 가치를 지닌 장인을 발견했다. 그는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타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었다. 그의 작품은 이탈리아산보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철학과 영혼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그의 작품에서 자신의 디자인 콘셉트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지점을 발견하고는 환호했다.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된 순간이었다. 그녀는 즉시 계약을 추진했고 새로운 자재는 팀원들과 임원들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그날 밤 성공적인 계약을 마치고 늦게까지 스튜디오에 남아 보고서를 정리하던 유진은 깊은 만족감과 함께 피로를 느꼈다. 모두가 퇴근한 텅 빈 사무실. 그때 스튜디오 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들어왔다. 그는 마치 우연히 지나가던 길인 것처럼 태연한 표정이었다. 아직 퇴근 안 했군. 유진은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네 회장님, 마무리할 일이 좀 남아서. 지훈은 그녀가 작업한 새로운 자재 샘플을 집어들었다. 그는 한참 동안 샘플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나쁘지 않군. 아니, 이전 것보다 훨씬 나아. 그의 칭찬은 무심하고 건조했지만 그 어떤 화려한 찬사보다 유진의 마음에 깊게 와닿았다. 처음으로 그에게 디자이너로서 인정받은 기분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어색하지만 미묘한 기류가 흘렀다. 그날 밤의 기억과 현재의 상하 관계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지우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스튜디오를 나갔고 홀로 남은 유진은 세차게 뛰는 자신의 심장을 느끼며 한동안 자리에 서 있었다. 프로젝트의 중간 발표회가 열리는 날이 밝았다. 은성그룹의 이사회 멤버들뿐만 아니라 주요 투자자들과 업계 VVIP들까지 참석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이 발표회의 성공 여부에 프로젝트의 미래 그리고 서유진의 운명이 달려 있었다. 지난 몇 주간 유진과 그녀의 팀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발표를 준비했다. 스튜디오는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고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갔다. 유진은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도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다. 이것은 그녀에게 주어진 가장 큰 위기이자 동시에 가장 찬란한 기회였다. 그녀는 이 무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증명해 보일 작정이었다. 같은 시각 발표회장 한편에서는 한민준과 오수아가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한민준의 손에는 유진의 과거 디자인 스케치가 담긴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그는 유진의 전 친구를 통해 그녀의 예전 회사 컴퓨터에 남아있던 자료를 불법적으로 빼돌리는데 성공했다. 그 중에는 몇 년 전 유진이 연습 삼아 그렸던 유럽의 한 유명 호텔과 피상적으로 유사해 보이는 콘셉트 스케치가 있었다. 표절이라고 주장하기에 완벽한 미끼였다. 서유진은 끝났어. 오늘 이 자리에서 재기불능으로 만들어주지. 한민준의 얼굴에는 비열한 자신감이 가득했다. 오수아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초대한 악명 높은 연예부 기자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특종이 될 거예요. 은성그룹의 명성에도 흠집이 가겠죠. 지훈 씨가 사람을 잘못 봤다는 걸 모두가 알아야 하니까. 발표회가 시작되고 무대에 선 유진은 담대하고 자신감 넘쳤다. 그녀는 유창한 언변과 압도적인 시각 자료를 통해 도심 속의 안식처라는 콘셉트를 완벽하게 구현해냈다. 단순한 건물의 디자인을 넘어 그 공간이 사람들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철학을 담아냈다.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에 장내는 완전히 매료되었다. 투자자들은 감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까다롭기로 소문난 이 사진들의 얼굴에도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상석에 앉아있던 강지훈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빛은 자신도 모르게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사람을 잘못 보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유진이 성공적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고 감사의 인사를 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객석에 앉아있던 한민준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외쳤다. 잠깐만요. 정말 훌륭한 발표였습니다만 저 디자인은 명백한 표절입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발언에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는 무대 위로 성큼성큼 걸어 올라와 자신이 준비한 태블릿 PC의 화면을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스크린에는 유진의 옛 스케치와 유럽 호텔의 사진이 나란히 띄워졌다. 언뜻 보기에는 매우 유사해 보이는 두 이미지에 사람들 사이에서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오수아가 초대한 기자는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유진의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순간적인 충격에 유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한민준의 의기양양한 표정과 오수아의 경멸 어린 미소를 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여기서 무너지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라는 것을. 그녀의 안에서 차가운 분노가 끓어올랐다. 그녀가 입을 열려던 찰나 강지훈이 김 실장에게 눈짓을 보내는 것이 시야에 들어왔다. 그 미세한 신호의 의미를 알 수는 없었지만 유진은 혼자가 아니라는 기묘한 안정감을 느꼈다. 유진은 마이크를 다시 고쳐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한민준 팀장님. 네, 그 스케치는 분명 제가 몇 년 전에 그렸던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미숙했던 시절의 아이디어를 폐기했던 것뿐이죠. 그녀는 스크린 앞으로 걸어가 두 이미지를 가리켰다.
표면적인 형태는 유사해 보일지 몰라도 두 디자인의 본질적인 철학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녀는 전문가다운 냉철함으로 두 디자인의 공간 구획 방식, 동선 설계, 빛의 활용법 등 근본적인 차이점들을 조목조목 분석해 나갔다. 그녀의 논리 정연한 설명에 장내의 분위기는 다시 한번 반전되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위기대처 능력과 뛰어난 전문성에 감탄하기 시작했다. 유진의 반박이 끝나자마자 김 실장이 무대 위로 올라왔다. 그의 손에는 또 다른 파일이 들려 있었다.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저희는 한민준 씨가 지난주 서유진 디자이너의 전 직장 서버에 불법적으로 접속한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특정 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를 청탁한 녹취 파일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 실장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스크린에는 그 증거 자료들이 띄워졌다. 장내는 충격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한민준과 오수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모든 것이 완벽한 함정이었던 것이다. 소동이 정리된 후 발표회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한민준은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며 법적 조치를 받게 되었고, 오수아는 망신을 당한 채 서둘러 자리를 떴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유진은 텅 빈 스튜디오에 홀로 남아 있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다. 그때 강지훈이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앞에 섰다. 무겁고 긴 침묵이 흘렀다. 괜찮아. 그가 처음으로 건넨 말은 회장으로서가 아닌 한 남자로서의 걱정이 담긴 질문이었다. 그 한마디에 유진이 애써 누르고 있던 감정의 댐이 무너져 내렸다. 왜 저를 뽑으신 거죠? 처음부터 제가 누군지 알고 계셨던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더 이상 그와의 불편한 상하 관계를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지우는 그녀의 흔들리는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았다. 그는 그동안 감춰왔던 모든 감정을 드러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워졌다. 그의 눈빛은 그날 밤처럼 깊고 진실했다. 그래, 알고 있었어. 그날 밤 이후로 계속 당신을 찾고 있었으니까. 그의 솔직한 고백이 텅 빈 스튜디오를 울렸다. 강지훈의 고백은 서유진의 세상에 또 다른 파문을 일으켰다. 그가 자신을 찾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녀의 모든 생각을 뒤흔들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그 이면에 자리한 미세한 안도감까지. 수많은 감정이 뒤섞여 그녀를 혼란스럽게 했다. 왜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 회사에 들어온 첫날부터 당신은 모든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서려 있었다. 지우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섰다. 말할 수 없었어. 내가 당신을 안다는 사실이 오히려 당신의 재능을 가리는 족쇄가 될까봐 두려웠으니까. 나는 당신이 온전히 당신의 힘으로 인정받기를 바랐어.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유진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동안 그가 보여줬던 차가운 태도와 날카로운 지적들이 실은 그녀를 위한 채찍질이자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스스로 일어서기를 기다려준 것이다. 그가 자신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자 그녀의 마음을 짓누르던 오해와 원망이 서서히 녹아내렸다. 두 사람 사이에 모든 벽이 허물어지는 순간 스튜디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김 실장이 다급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태블릿 PC 화면에는 충격적인 제목의 인터넷 기사가 떠 있었다. 단독. 은성그룹 강지훈 회장. 호텔 프로젝트 디자이너와 부적절한 관계. 특혜 채용 의혹. 기사에는 그날 밤 두 사람이 호텔로 들어가는 흐릿한 CCTV 사진과 함께 유진이 프로젝트를 맡게 된 과정이
모두 그녀가 회장을 유혹한 결과라는 악의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한민준이 제공한 정보에 오수아 측의 자본이 결합된 비열한 합작품이었다. 기사는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은성그룹의 주가는 실시간으로 폭락하기 시작했다. 회사의 전원은 빗발치는 무늬로 마비될 지경이었다. 모든 것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 김 실장은 안절부절 못했지만 지우는 오히려 얼음처럼 차갑고 침착해졌다. 그는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동정이 아닌 함께 싸울 동지를 향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서유진 씨, 나와 함께 이 폭풍을 헤쳐나갈 준비가 됐나? 그의 질문에 유진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상처받은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지훈의 파트너였다. 물론입니다, 회장님.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결연했다. 위기의 순간 두 사람은 비로소 하나의 팀이 되었다. 그들은 즉시 이사회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위기 대응을 위한 작전실로 변했다. 법무팀, 홍보팀 등 핵심 부서장들이 모두 소집되었다. 오수아의 아버지인 태성그룹 오 회장이 이번 스캔들을 빌미로 강지훈의 경영 능력을 문제 삼으며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선 경영권을 찬탈하려는 명백한 쿠데타 시도였다. 밤샘 회의가 이어지는 동안 유진은 더 이상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디자이너로서의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위기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부인해도 대중은 믿지 않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믿고 싶어 하느냐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은 해명이 아니라 가치입니다. 그녀는 이 프로젝트가 은성그룹에 얼마나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 그리고 자신의 디자인이 가진 독보적인 경쟁력을 데이터로 증명하며 여론을 반전시킬 전략을 제시했다. 그녀의 냉철한 분석과 창의적인 해법에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감탄했다. 지우는 그녀의 모습에서 자신이 처음 매료되었던 그 강인함을 다시 한번 발견했다. 다음 날 운명의 긴급 이사회가 열렸다. 회의실에는 지훈을 몰아내려는 오 회장 측과 그를 지지하는 세력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오 회장은 대리인으로 한민준을 내세워 지훈의 도덕성과 경영 자질을 맹렬하게 비난했다. 젊은 총수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회사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한민준은 마치 정의의 사도라도 된 것처럼 목소리를 높였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지훈에게 쏠렸다. 그가 궁지에 몰린 듯 보였던 바로 그 순간, 지훈은 조용히 유진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다. 유진은 담담하게 연단에 섰다. 그녀는 스캔들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프로젝트의 현재 진행 상황과 미래 가치에 대해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을 선보였다. 이미 주요 투자자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확보했다는 사실과 프로젝트가 성공할 경우 예상되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가 회사의 리스크가 아니라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자산임을 모든 이사들 앞에서 증명해 보였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회의장의 분위기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유진의 발표가 끝나자마자 지훈이 그의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김 실장이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를 띄웠다. 그것은 오 회장이 차명 계좌를 통해 이번 기사를 터뜨린 언론사에 거액의 자금을 지원한 내역과 한민준이 과거 다른 회사에서도 산업 스파이 행위를 했던 구체적인 증거들이었다. 이번 스캔들은 저의 경영권을 흔들기 위한 오 회장님의 계획적인 음모였습니다. 지훈의 차가운 선언에 회의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오 회장과 그를 따르던 이사들은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상황은 완벽하게 역전되었다. 이사회가 끝난 후 강지훈과 서유진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우는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유진의 손을 굳게 잡고 세상 앞에 섰다. 기사에 나온 것처럼 제가 서유진 디자이너를 만난 것은 사실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저는 한 명의 특별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유진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저는 그녀의 놀라운 재능을 알아보았고 은성그룹의 미래를 위해 그녀를 스카우트했습니다. 저의 유일한 후회는 저와의 개인적인 인연이 그녀의 뛰어난 능력을 가리는 오해를 불러일으켰을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선언했다. 하지만 제가 그녀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사과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당당한 사랑 고백은 그들의 관계를 둘러싼 모든 의혹과 공격을 잠재우는 가장 강력하고 진실된 승리 선언이었다. 강지훈의 폭탄 선언과도 같았던 기자회견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다음 날 모든 언론과 대중의 여론은 거짓말처럼 돌아섰다. 사람들은 재벌 3세의 진솔한 사랑 고백과 온갖 역경을 딛고 자신의 실력을 증명해낸 한 여성 디자이너의 이야기에 열광했다. 은성그룹의 주가는 반등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서유진이 디자인한 호텔은 문을 열기도 전에 전국적인 명소가 되었다. 위기는 완벽한 기회로 탈바꿈했다. 대중은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기 시작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처절한 잔해뿐이었다. 한민주는 불법 정보 취득 및 명예훼손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업계에서 완전히 퇴출당했으며 기소되어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태성그룹 5 회장은 경영비리가 만천에 드러나며 불명예스럽게 회장직에서 물러났고 은성그룹과의 모든 파트너십은 파기되었다. 오수환은 강지훈과의 파혼은 물론 사교계에서도 설 자리를 잃고 말았다. 그들이 서유진을 향해 던졌던 돌은 결국 자신들을 파멸시키는 거대한 바위가 되어 돌아왔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어느 날, 지우는 유진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서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에게 정식으로 새로운 계약서를 내밀었다. 그것은 은성그룹이 새롭게 출범시키는 호텔 사업부의 총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자리 제안서였다. 이건 회장으로서의 제안이 아니라 당신의 재능을 믿는 한 명의 동료로서의 제안이야. 당신이 필요해, 서유진. 그의 말에 유진은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강지훈의 연인이기 이전에 은성그룹의 핵심 인재로서 온전히 인정받은 것이다. 그녀는 미소와 함께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날 저녁 유진은 지훈을 자신의 작은 오피스텔로 초대했다. 화려한 그의 펜트하우스가 아닌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마련한 이 작은 공간에서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고 싶었다. 지훈은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태도로 그녀가 차린 소박한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다시 한번 사과했다. 미안해. 나 때문에 너무 많은 고통을 겪게 만들었어. 유진은 고개를 저으며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아니요. 당신 덕분에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온전한 서유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죠. 당신은 내게 구원이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어떤 설명도 필요 없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 그리고 존경심이 가득했다. 1년 후, 서유진이 총괄 디자인한 은성그룹의 첫 번째 호텔, 도심 속의 안식처, 얼번 생츄어리가 마침내 화려한 막을 올렸다. 호텔은 오픈과 동시에 전 세계 건축 및 디자인 업계의 찬사를 한 몸에 받았고 예약이 1년치가 꽉 찰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유진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장 주목받는 디자이너가 되었다.
그랜드 오프닝 파티가 열리던 날 밤, 그녀는 수많은 축하 인파 속에서 단연 가장 빛나는 별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처럼 강지훈이 든든하게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차가운 CEO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오직 한 여자를 사랑하는 행복에 겨운 남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지훈은 유진의 손을 이끌고 아무도 없는 호텔의 루프탑 가든으로 향했다. 유진이 직접 디자인한 그곳은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비밀스러운 공간이었다. 기억나,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밤. 지훈이 먼저 침묵을 깼다. 유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하죠? 내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던 그리고 가장 기적 같았던 밤. 지훈은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부드럽게 안았다. 그날 밤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당신을 만난 순간 내 텅 빈 세상이 비로소 채워지기 시작했지.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심플하지만 세련된 디자인의 반지가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건 은성그룹의 안주인이 되라는 약속이 아니야. 내 인생의 유일한 파트너가 되어달라는 부탁이야. 유진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지훈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반지는 마치 처음부터 그녀의 것이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맞았다. 두 사람은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을 배경으로 깊은 입맞춤을 나누었다. 배신으로 시작된 하룻밤의 인연은 이제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영원을 약속하는 운명이 되었다. 절망의 끝에서 피어난 사랑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단단하고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